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년이 정말 빨리 가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꿈을 좀 펼치게 된 거죠.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분명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부를 걸고 했으니까. 그 학원 강사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내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체크할 겨를이 없이 저는 2교시 수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저 아이한테 뭘 더 터치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또 짜여진 일과대로 시간표대로 좀 아이는 못 느끼겠지만 저는 좀 약간 심적으로 미안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할까 찾아보다가 제가 그 공고에 눈높이 교사가 올라와 있는 걸 봤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아이의 학습 설계부터 진도 결정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 손이 안 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저는 세종대왕님이거든요. 쉬운 문자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문자 생활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써서 진리를 깨우치고 인류의 보탬이 되는 그럼 다 밑바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소리 지르고. 부끄러워. 너 이거 못하니까 막 더해 이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계속 해줬어요. 이거는 정말 잘했는데 이것까지 잘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이가 네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머님께 좀 맞춤 학습 컨설팅을 다시 해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려놓은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계면 따라야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막상 시작해보고 나니까 학창 시절 했던 공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걸 전달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학생들이 사실은 시험 때문에 내신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력을 길러가려면 평소에 다양한 글과 이런 작품들을 접해야 되는데 사실 학업을 병행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고 어떤 게 교과랑 연계되는지도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걸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이 되고 싶고 기초적인 갈래 학습을 튼튼히 해놔서 그게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갔을 때에도 그 기반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수능까지를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잘 뛸 수 있게 신발을 튼튼하게 신겨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양주시 백석읍인데 잘 발달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좀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일이 좀 수업 가기 전에 집을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회원들과 만나는 게 좀 좋아요. 늘 좋고 기다려지고 애들도 너무 순수하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하고 그래요. 백석은 차를 갖고 좀 이동을 해야 되나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사실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저는 좋았죠. 왜냐면 제 지역에 제가 이제 다 담당을 할 수 있었으니까. I'm going to eat spaghetti. We had to 차 안에서 영어 회화 강의 같은 거 차에서 틀어놓고 따라도 해보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혜솔아, 어디 갔다 와? 편의점 갔다 왔어? 선생님 오늘 눈높이 하는 날이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자. 오케이? 제가 있는 지역은 다문화도 많이 늘고 있어요. 다문화면 거의 국어를 먼저 1순위로 하고 읽을 때 제가 한번 읽고 아이가 한번 읽어주고 그래서 발음이 틀렸을 경우는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솔아, 선생님 맛을 한번 보여줘. 동전 맛을. 보여줘 안 보여줘? 그래서 너무 지쳤잖아. 제 별명이 마술사 선생님이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애들 깔깔깔깔 웃고, 그래서 몇 가지 더 연구를 해서 재밌게 좀 진행을 좀 하고, 그래서 공부 선생님 이렇게 다가서지 않고 재밌게 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1부터 100까지 아이마다 성격이라는 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조합을 해서 진도를 결정해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믿죠. 저를 많이 믿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래서 뭐 운동의 날도 이렇게 초대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 절집 스님이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데, 그 중에서 김혜미라고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혜미한테 보는 순간 혜미도 이제 저 보면서 옛날 선생님 기억나죠? 당연히 기억나지 혜미야 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생각이 나는지 뭐 가끔 문자하고 선생님 고맙다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석 제 지역에 어린이집이 한 15, 16개 정도 있었어요. 한 유치원 반에 50명 정도 됐는데 다 요양원으로 좀 바뀌어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있는 지금 저랑 학습하는 회원들을 잘 유지시켜서 실력이 있어야 아이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실력 좀 키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하는 한 제 지역을 수호지처럼 딱 지키고 맞는 선생님이 돼야죠. 꾸준함이 저희 자부심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고등부 논술을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솔로니를 소개받아서 이제 교육을 왔는데 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일을 해봐야겠다. 선택을 한 거죠. 이 앞에 독짓는 늙은이, 선생님은 이 독짓는 늙은이 하면 뭐가 떠올리면은 얘는 뭐야? 뭔가를 막 그렇게 막 고함을 치듯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독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이런 게 다의어야. 개념을 이해하고 글쓰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솔로니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글쓰기는 이제 초등부에서 읽히고 중등부에서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워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책꽂이는 왜 많이 꽂혀 있지만 왜 읽지 않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이제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접하는 거니까. 기억에 정당 정치 나와 있죠. 여기서 그 말하는 유추를 통해서 정당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가은이? 이제 약간 자신한테 유리할 때는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서로 싸우고 밀어내고 하는 어떤 정치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 자신의 이 약간 개미 생각이 좀 나요. 개미사회. 그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주인공이 되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글이라는 구성이 있잖아요. 그 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맺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늘더라고요. 동물들이 다 특징이 하나씩 있으니까. 우주는 오늘 또 이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을까? 동물도 세력싸움하고 약간 반역도 일으키고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죠. 맞아요. 그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나에게 독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석을 찾아내는 그런 수업들을 아이랑 함께 하니까 저도 확장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5년 동안 이제 아이를 제가 집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삶이 너무 무료한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며 재미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전에는. 근데 저희 옆집, 그 옆집, 그 옆집이 다 학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이제 바쁘시게 오고 가는 거를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고 학습지 선생님이구나 이런 인식만 있었는데 이제 눈높이 교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잖아요. 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많이는 할 거 아니고 그냥 경험상 1년만 해보자. 제가 첫 수업을 20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시간 안배도 안 됐고 해줄 말도 이제 물론 교재 보고 가서 맞았기도 했고 근데 첫 수업을 딱 끝나고 나서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 혼자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1년이 지났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회원 한 명이 어떤 한자어가 들어간 이제 어휘를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랐었어요. 막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려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선생님인데 단어 자체도 몰랐다는 게 너무 이제 무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국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시험 임박하면 주말에 한 2, 3주는 독서실에서 살아요. 아침 먹고 독서실, 점심 먹고 독서실, 저녁 먹고 독서실, 12시까지 공부. 저희 딸이 이제 시험 기간이 겹치면 같이 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 능력 시험은 이제 3개, 1급.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 개 있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요. 더 자신감이 생겼죠.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린 거야. 이름. 자, 밑줄 친 말은요, 여기요. 다음에는 올해 말고 다음이야. 그럼 뭐겠어? 끝.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미안. 아, 안돼. 26이지? 안 물어볼 걸. 좀 가볍게 그냥 쉽게 하고 가려고 한다? 그럼 저는 그런 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이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본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다시 해와. 공부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말하는 편이거든요. 보통이죠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적절히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피카츄 그 캐릭터 이름을 이제 매칭을 그림하고 시켜가면서 외우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면서 하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학습 중단을 하거나 그러면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효과가 없다. 학습 효과를 3개월 만에 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고 자신이 있는데 기회조차를 이제 그게 놓쳐버린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월요일 날 그 갑상선 때문에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와서 처음으로 119 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저도 좀 대단한 게 제일 먼저 진짜 생각났어. 회원 관리 어떻게 해야지? 아니 아팠는데 119 탔는데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그 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도 주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은 늦으면 기다리고 있고. 항상 저희 딸이 엄마는 나의 멘토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엄마는 항상 바빠 보여.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 들어가면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아이가 커가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면들이 많이 아쉬워요. 엄마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일 안 하고 나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아유 눈물 나는데. 마음의 상처는 남죠. 울기도 많이 울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 직업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이게 견디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애증의 관계이긴 하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하더라도 아이가 선생님하고 들어오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 누구 왔어? 숙제 예쁘게 해왔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미소 짓고 있던 그 마음이 남아서 그게 화가 나 있던 마음이 풀려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쪽지로 맨날 이제 문장 만드는 거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밖에 안 썼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올 때는 그런 상태였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혼자 썼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천자 정도로 혼자 썼더라고요. 행복하고 뿌듯하다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엄청 해줬죠. 수업을 가르치고 나오는데 가족 사진을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랬더니 저랑 공부했던 그 김선영이라는 회원이 아빠로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2003년도에 저랑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딱 보고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좀 가슴이 좀 뿌듯했죠. 제가 이대를 거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 진짜 열심히 잘 달려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알죠. 이제 박물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안에서도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 사진을 찍어서 이거 수업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체가 정말 눈높이에 발을 정말 온전히 담고 있구나. 우리 대교 사훈이에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꿈을 가꾸고. 그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저는 다시 태어나도 눈높이 선생님을 할 거예요. 네. 회원과의 웃음과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옛날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백석이라는 지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여기 회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제 맛을 보따리예요. 제가 봐요. 파란색이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매일이 설레진 않아요. 공유랑 살아도 매일 설레진 않는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제가 솔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부러워하죠.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러신 분이에요. 진짜 뭔가 하나를 하려면 저희 국장님은 항상 정성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작가님 옷 어때다고? 괜찮아요 이거? 안 지워져요. 작가님.